영수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서울 외곽의 20년 된 아파트에 살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삶을 반복했다. 직장에서의 경력은 길었고 연봉도 남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월급날 통장을 열어보면 언제나 잔액은 초라했다. 카드값,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그리고 생활비까지 빠져나가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아내는 늘 말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엔 조금 아껴 써야 해요.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한숨이 터졌다. 나는 언제쯤 숨 좀 쉬나. 퇴근길 지하철 안 그는 늘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제목이 있었다. 비트코인 다시 폭등, 개미 투자자들 한바구음. 영수는 피식 웃었다. 또 시작이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다. 주변 후배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떠들 때 그는 그건 도박이지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뉴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동료 성민이 점심시간에 말했다. 형, 요즘 코인 다시 올라요. 이번엔 진짜예요. 야, 그런 거 했다가 망한 사람도 많잖아. 그건 단타 치니까 그래요. 형, 그냥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돼요. 요즘은 장기 보유가 답이에요.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퇴근 후 몰래 검색을 시작했다. 비트코인 장기 투자 방법,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코인 초보가 알아야 할 기본. 그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했다. 가입 절차가 복잡했고 용어들도 낯설었다. 지갑 주소, KYC 인증, 리플, 이더리움 무엇 하나 익숙한 게 없었다. 그러나 영수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다. 퇴근 후 2시간씩, 주말엔 반나절씩 공부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컴퓨터만 봐요? 그냥 경제 공부 좀 하려고. 아내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 그는 1비트코인이 2,800만 원일 때 처음으로 100만 원을 투자했다. 다음 날 바로 5만 원이 줄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도 참고 버텼다. 며칠 뒤엔 다시 원금이 회복되었다. 그 작은 변화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마치 주식 첫 거래 때의 짜릿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후 그는 꾸준히 투자액을 늘렸다. 퇴직금 일부, 적금 일부를 옮겨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들였다. 하지만 1년 후 가격은 폭락했다. 7천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3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영수의 계좌는 붉은색이었다. 마이너스 40%.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역시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속은 불안했다. 그럼에도 그는 팔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직감이 달랐다. 주식에서 손해를 본 적은 많았지만 이번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그 말이 주문처럼 머릿속에 맴돌았다. 시간은 흘렀고 1년 뒤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 순간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그때마다 그는 조금씩만 팔았다. 원금은 이미 회복했고 수익은 쌓여갔다. 이게 진짜 되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히 운 좋게 번 돈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점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부장님, 이번에 연봉 인상은 어렵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도 예전 같으면 속상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른 길이 있으니까요. 그의 속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며 출근했고 점심시간엔 해외 시장 뉴스를 읽었다. 잠자기 전엔 차트를 분석하며 다음 흐름을 예측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8천만 원 돌파. 그가 처음 샀던 2,800만 원 시절의 코인은 3배가 넘게 뛰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부를 매도했다. 그 금액은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여보, 사실 나 비트코인 투자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뭐라고? 그 위험한 걸 왜 이제야 말해요? 미안해.
그런데 우리 이 돈으로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에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 빚 없어. 그날 이후 영수의 인생은 서서히 변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부장이었지만 마음속엔 자유가 있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지로 얻은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출근길에 한숨 쉬지 않았다. 커피를 사 마시며 차트를 보고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다. 이제 회사를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퇴사한다고요? 왜요? 이젠 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요. 회사 정문을 나오는 순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지금 그는 더 이상 직장인 영수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 운이 아닌 노력으로 인생을 뒤집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인이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제목은 나의 코인 일기. 그 첫 줄엔 이렇게 썼다. 처음엔 돈을 벌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자유를 얻었다. 영수의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거래소 화면에 찍힌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오타일 리가 없었다. 2억 7천만 원.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그는 그동안 매일같이 손실을 견디며 잠을 설치며 눈치를 보며 버텨왔다. 아내는 처음엔 무심했지만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부터는 냉소를 보냈다. 그거 도박이야. 주식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수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뜬 도표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50대 중반 인생의 반환점을 훌쩍 넘어선 나이의 기회라는 단어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는 퇴근 후에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근처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다시 차트를 들여다봤다. 비트코인은 조금 떨어지고 있었지만 전체 추세는 분명 상승이었다. 그의 눈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차트 패턴과 거래량, 해외 뉴스까지 챙겨보는 수준이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손실을 본 뒤였다.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다. 이 시장은 감으로 움직이면 망한다는 걸.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집에 돌아온 영수에게 막내가 물었다.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놨다. 회사에 일이 좀 많았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다. 이제 그 회사 안 나가도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는 주말마다 비트코인 관련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꼼꼼히 번역해가며 읽었다. 그럴수록 확신이 커졌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의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영수 씨, 또 그 얘기야? 지난번에 주식도 세상이 바뀐다더니 결국 마이너스만 잔뜩이었잖아.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로 흐름이 있어. 그 말 지난번에도 했잖아.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그냥 보여주기로 했다.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 몇 달 후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암호화폐 시장 열풍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영수의 계좌는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불어났다. 그때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모니터를 붙잡았다. 이게 현실이냐?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자. 더 늦기 전에.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실행됐다. 어느 날 오전 회의 시간 상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영수 씨, 보고서 좀 빨리 정리해줘요. 지난번처럼 늦으면 곤란해요. 그 말이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순간 영수는 모든 게 허무해졌다. 매달 월급날마다 빠져나가는 카드가, 학원비, 대출이자, 그리고 자신이 20년 넘게 버텨온 회사의 회색빛 복도.
그날 오후 영수는 사직서를 썼다. 손끝이 시원했다. 그만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퇴사 후의 삶은 처음엔 낯설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대신 노트북을 켜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간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짜릿했다. 영수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진입 시점을 계산하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한 번은 하락장에서 모든 사람이 불안해할 때 그는 조용히 매수했다. 그리고 몇 주 뒤 가격이 폭등하자 그는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 당신, 이제 진짜로 그만해도 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응. 이제 우리 집 대출도 다 갚았어.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없어.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아니야. 그 덕분에 정신 바짝 차렸어. 그날 밤 영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계좌에는 여전히 커다란 숫자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벅찬 건 마음속의 자유였다. 더 이상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수익률보다 따뜻하게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 영수는 블로그를 만들고 자신의 투자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기록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도 가족을 위해 해보고 싶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돈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비트코인으로 돈 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작은 바로 절망에서 비롯된 작은 클릭 하나였다.